안녕하십니까. 벨라주 원철TV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마침 이번에 중국 학회에서 성기능 장애와 관련된 부인 성형술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강의가 있어서 그 부분 여러분들에게 중국말 파워포인트이긴 한데 한국말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학적인 면이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6권의 책을 썼고요. 그 중에 2권 정도가 중국에서 출판됐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이후에 세계 유명한 분들과 교류하면서 학교에 참석했던 사진이고요. 그 후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학교에서 발표하게 된 건 15년 전부터 중국과 교류가 왕성해서 사실 현재는 중국 쪽에 일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끝나고 7월 달에 벨라주 학회 교육반을 제가 7월에 상해에서 열렸던 그 사진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이 성감을 느끼는 데는 중요한 구조물이 골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내부에 있는 G스팟이라는 곳과 또 한 가지는 그 안쪽 살 속에 들어있는 음액 관련한 부분이 되는데, 여러분이 음액을 보면 외부에서 직접 자극하는 음액은 사실 굉장히 작아요. 귀두만 해당이 되고 그 안쪽에 질과 굉장히 가까이에 그 음액의 진짜 몸통이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관계 중에 성기 삽입에 의한 자극이 결국에 음액의 귀두가 가장 민감한 부위로 전달되는 것들을 설명해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성기능 장애가 크게 성욕 장애, 저하, 그리고 성흥분에 관련된 문제, 오르가즘이 잘 안 되는 경우, 또 성교통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수술이 성욕이나 성교통에 도움이 되는 건 별로 없고요. 흥분을 좀 더 지속하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또는 올가즘에 문제가 있는 이러한 환자들에서 도움을 주려고 수술이 기획되고 지금까지 발전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흑음 성형은 단지 미용적인 부분만을 향상시키는 수술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내부의 기능이죠. 특히 성기능 관련한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고, 오늘은 그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걸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질광이 이완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축소 성형, 그리고 G스팟에 주사를 놓는다든지 PRP를 음의 귀두에 주사를 놓는다든지 또는 오스팟이라고 해서 요도 근처에 주사를 놓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특이하게도 외음부에 있는 소음순이나 음액도 사실은 성기능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성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처음에 질축소 성형은 그러면 무엇이냐? 질축소 성형에 대한 수술 방법 간단히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안쪽에 질감을 축소시키고 특히 근육 부분, 그리고 질주름을 강화시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바깥쪽에도 질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질 이완의 원인은 크게 분만 손상, 비만, 노화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 이완증이 있는 여성들은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 감각도 중요하지만 병원에서 객관화시켜서 성감을 느끼기에 적절한 구조에서 얼마나 더 커져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들이 있고,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나 이런 것보다도 거즈를 이용한 간단한 방법으로 수술 전후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질광 이완이 되어 있을 때는 간단하게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케겔 운동을 하거나 물리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나 비교적 아이를 하면서 많이 다친 경우에는 즉 축소 성형을 하게 됩니다. 케겔 운동을 하는데 또는 물리치료 관련된 장비들을 소개하는 그림이고요. 저희 병원에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질 안의 열적 자극을 통해서 질관 근육 내에 있는 콜라겐을 재합성하고 근육 섬유의 탄력을 기하는 그런 치료들이 시도되고 있고, 비교적 경증에 심하지 않은, 즉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이나 또는 제왕절개 등으로 분만해서 직접적인 골반 손상이 없는 여성에서는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질축소 성형은 대략 1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 수술이고 국소 마취로 진행이 되는데, 그 구조 중에서는 특히 질 점막의 주름, 더 중요한 거는 항문 근육, 항문 주위 근육, 그리고 질축 등이 있겠습니다. 마취는 국소 마취로 하면 되고요. 질광 자체의 어떤 수술하는 범위는 사실은 바깥쪽 3분의 1, 삽입 후에 크게 질광을 셋으로 나눴을 때 바깥쪽 3분의 1, 또 중간 3분의 1, 그리고 가장 위쪽의 질광은 사실 근육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부피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탄력적 질감을 만든다고 할 때는 질 밑에 쪽 3분의 1을 수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그림은 질 입구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요. 옛날에 이 방법이 잘못되다 보니까 질 입구는 좁고 안에는 넓은 그런 수술들이 꽤 오랫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현재는 간단한 디자인의 변화를 통해서 이러한 정도는 웬만한 병원에서 다 해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질 점막을 열고 질 안에 있는 근육을 찾아서 질 점막과 근육을 적절히 분리하고 문제가 있는 근육들을 재봉합하는 그런 과정들이 수술에 이루어지고 나중에 근육을 묶고 그 위에 근막을 묶고 질 점막을 수술합니다. 사실 질 점막은 분비물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성관계 중에 흥분에 따른 분비물이 수술로 인해서 급격히 줄었다 그러는 필요 이상으로 질 점막을 과하게 절제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폐경된 이후에 성교통 등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라면 이 정도의 문제점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질 점막 절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깥쪽 회음체도 상당히 중요한데 1차적인 성관계 중에 충격이 골반 전체에 전달되는 데 있어서 회음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회음체는 질과 항문 사이에 모든 근육이 와서 붙는 곳이 되겠고 아이를 낳다 보면 이완되거나 느슨해지거나 심지어는 끊어지는 경우도 볼 수 있어서 반드시 정상 복구를 시키되 질 입구를 과하게 좁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때 같이 동시에 많이 수술되어지는 건데 성기능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으나 요실금 수술을 테이블 넣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수술들은 그럼 무슨 성기능에 도움이 되느냐? 사실 성관계 중에도 소변이 새면 그로 인해서 더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인다든지 성관계가 중단된다든지 그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변이 새는 것은 이렇게 질 축소 성형을 함에 있어서 같이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수술 외에 주름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도되는데 과하게 될 경우에는 실리콘 줄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부작용을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선호하지는 않으나 일부 선생님들이 진행하고 있는 시술이 되겠고요. 또는 질각 내에 주사를 놓아서 주사 부위가 어떻게 보면 주름을 좀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음순 수술 역시도 처음에 소개를 드렸듯이 성기능과 관련이 있는데요. 소음수는 흥분 시에 발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발기가 되게 되면 성기를 감싼 자체 운동이 음액 위쪽으로 전달이 돼서 음액과 음액 기두 사이 어떤 직접적인 자극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음액 포경 수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음액 포피를 다 제거해 버리면 이런 자극 전달점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다른 콘텐츠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질 쪽 안쪽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민감한 부위인 질관과 그 안에 있는 음액의 몸통과를 연결시켜주는 출산을 하면서 이완돼서 거리가 멀어졌다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겉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자극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어서 이 부위를 충만시켜서 공간을 없애줌으로 인해서 질감의 부피도 줄이지만 성적 자극이 전달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사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본인의 지방이나 또는 콜라겐을 쓰게 되는데요. 다른 합성 물질은 혈관을 생성한다든지 이러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공간만 줄어들 뿐 나중에 이쪽에 혈관이 침투해 들어와서 자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 저는 콜라겐이나 또는 자기 지방을 선호하고요. 수술하는 부위는 생각보다 굉장히 질감에 직접 접촉한 면 주사를 놓고 나서 본인이 확인되거나 만져질 정도로 얇은 층에 주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또 지스파토플라스티라고 해서 지스파 자체에 주사를 놓지 않고 시술하는 여러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데 여성의 가장 민감한 부위인 음액의 귀두와 요도 바로 밑에 있는 예민한 오스팟이라는 부위에 직접 본인의 혈소판에서 채취한 혈장 성분 중에 성장인자를 주사하는 오스팟 주사도 특히 폐경 여성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병원의 내원에서 성감이 저하됐다고 했을 때 모든 부분이 다 수술이나 주사로 해결되는 건 아니고 반드시 그 원인이 되는 질이 늘어나 있다든지 소음순이 너무 처져서 직접적인 음액 자극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안쪽에 그 민감한 부위가 발달하지 못했을 경우에 한정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를 계획에 따라서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지는 그런 사진들은 저희 병원 사진이고요. 수술을 하시게 되면 어떤 수술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메뉴판 같기도 하고 한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저희 병원에서는 외국분 의사들이 와서 이렇게 교육받는 그런 프로그램도 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인과 성형 우리가 말하는 분이 이런 것들은 단순히 뭐가 이뻐지려고 하는 미용 수술이 아니라
사실은 기능이 이뻐지는, 표현이 이상할 수 있겠지만 기능적인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서 이루어질 때 수술의 가치가 더 높다. 그러려면 반드시 수술 후에 통증도 적어야 될 것이고 적절히 치료가 돼야 된다. 필요 없이 과한절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외국학회에서 발표하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이론적 지식을 전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